네, 이제 시대가 정치 혁신을 요구하고 선진 정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공천 민주화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공천 민주화는 가장 시급한 정치 개혁의 과제이고, 또 공천 민주화의 핵심이 바로 오픈 프라이머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공천권을 정당에서 국민으로 이양하는, 이제 한마디로 정치 혁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선진민주주의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.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, 집권 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고, 야당은 계파 정치를 청산할 수 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대한민국의 정치 선진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런데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거면 어떠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것인가,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.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오픈 프라이머리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, 미국에서는 주마다 오픈 프라이머리의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. 이왕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바에는 탑2 프라이머리를 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서 조금 전에 지적이 됐던 신인들의 등용 문제라든가, 또 그 선거 비용 문제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이 부작용으로 지적이 돼 왔었습니다. 또 소수정당 문제라든가. 그런데 이러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바로 최근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탑2 오픈 프라이머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 탑2 오픈 프라이머리는 예비선거를 한번 치르고 본선 선거를 치르는데, 이 본선에서 후보자를 2명을 내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두 명의 후보자가 정당과 상관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예비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 내지는 뭐 대통령 선거도 좋고요, 또 뭐 시장 선거도 좋습니다. 그런데 그 선거에 입후보자 하는 모든 후보자가 예비선거를 통해서 걸러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통해서 입후보하고 싶은 사람은 새누리당 후보자가 2명, 3명 나올 수 있는 거고요. 새정치민주연합을 통해서 입후보하고 싶은 사람이 2명, 3명 나올 수 있고, 또 무소속으로 나오고 싶은 사람 나올 수 있고, 또 소수정당에서도 같은 날 국가에서 날짜를 정해갖고 한꺼번에 예비선거를 실시하는 겁니다. 이것이 이제 2004년도 미국의 워싱턴주에서 처음 실시가 됐고, 2010년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이러한 그 미국에서 실시되는 이 탑2 오픈 프라이머리가 그러면 왜 서부 지역에서부터 먼저 실시가 됐겠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서부 지역이 아시아계의 소수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.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아시아계의 소수민족들이 정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자라는 끊임없는 토론 속에서 이제 만들어진 제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 탑2 프라이머리의 이 제도가 한국적 현실에는 좀 더 많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특히 이제 영남과 호남의 문제가 있는데요. 영호남의 공천은 사실 공천 이퀄 당선입니다. 그런데 이 공천 이퀄 당선의 문제를 탑2 프라이머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영호남 지역에서도 예를 들면 영남 지역에 새누리당의 후보 2사람이 경쟁을 본선에서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누가 열심히 유권자를 많이 만나고 민심을 훑은 후보자가 결국 본선에서 당선이 되게 될 것이고요. 호남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.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자 2사람이 최종 결선에 나와서 그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.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일을 열심히 하고
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유권자의 소리를 듣는 그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계속 선택을 받을 수 있고요.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우 냉정하게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소수 정당에게도 동등하게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소수 정당에 대한 소외론에서 이것이 극복할 수 있는 문제고요. 아까 나경원 의원께서 예비선거일의 낮은 투표율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, 이렇게 되면 투표율도 국민들이 예비선거를 통해서 본선거에 간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인식이 되기 때문에 낮은 투표율 문제도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미국 서부 지역의 그 얼바인 시장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. 왜 이분하고 인터뷰를 했냐면, 이렇게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통해서 당선된 얼바인 시장이 한국계 이민 1세입니다. 2008년에 당선돼서 2012년까지 당선된 강석희 시장이 있고요. 그리고 또 이어서 또 한국 이민 1세가 또 당선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2012년에부터 지금 현직 유세 얼바인 시장인데 최석호 시장입니다. 이 두 사람이 시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탑2 오픈 프라이머리가 그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강석희 시장님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쉬운 예로는 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만약에 제가 공천을 미국에서 했다면은 제가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작았겠죠. 그러나 자유경선제가 실시가 됐기 때문에 저 같은 이민자도 당당히 실력으로 경쟁을 해서 제가 그 시장에도 당선이 되고 재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예가 됐습니다. 우선 자유경선제도는 그 말대로요, 당 소속에 관계없이 자유로 유권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후보자들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이죠. 사실 과거에 그 미국에서 볼 때는 공화당 유권자들은 공화당 후보만 찍었고요, 민주당 유권자들은 민주당 후보만 찍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무소속 유권자들이라든지 다른 군소 정당에 소속된 유권자들은 공화당이나 민주당 아무도 후보를 찍을 수가 없었어요. 그런데 이제 그 top 2 primary, 이제 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자유경선제를 의미하는데요, 어떠한 후보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예비 선거에서 가장 표를 많이 받은 1등과 2등이 두 명으로 이제 압축이 돼가지고 본선에 가서 이제 그중 한 명이 당선되는 것이지 않겠어요? 네. 그래서 이 두 후보들 중에서 얼마만큼 준비를 해서 최선을 다하는 후보가 될 수 있느냐, 이것에 이제 그 당락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물론 처음에 볼 때는 이 top 2 primary 자유경선제를 생각하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요. 물론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. 그러나 시작을 하고 계속적인 그 보완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한국에 맞는 그런 그 한국형 그런 자유경선제가 실현할 수 있다면은 이것은 우리 한국적인 그 견제에서 볼 때 상당한 그런 그 선거의 그런 혁명적인 그 advancement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만약에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없었다면은 굉장히 불가능했다, 이런 말씀이신 거죠? 그렇죠. 네. 그렇죠. 왜냐면 이제 사실 저같이 사실 외로운 후보였거든요. 네. 그리고 처음에 인지도도 거의 없었고,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정말 그 발품을 팔아서 거의 2만 가구. 미국에서 탑2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당선되신 그 한국인 이민 1세 그 인터뷰를 들어봤는데요. 그래도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. 신인에게 불리할 것이다. 이 신인에게 불리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반론은 지금 이 강석희 시장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으셨을 거고요. 정당 정치가 약화된다. 저는 이러한 어떤 이 반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당이 공천권을 내려놓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왔기 때문에
이 부분은 우리가 감수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돈이 많이 든다. 이것은 돈이 듭니다. 왜냐하면 예비선거를 하고 본선거를 가기 때문에. 그러나 이 예비선거에 드는 비용만큼 그 이상으로 정치 선진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이것은 어떤 제도적으로 정착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역선택이 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서로 합의를 해서 같은 날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이것을 실시하면 역선택 발생에 대한 우려는 접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혜영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제도화하자. 다만 오픈 프라이머리는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고착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개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입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경우에 기왕이면 다른 나라에서 이미 다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래도 많은 모순점을 해결을 하고 좀 진화된 첨단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인 탑2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이 탑2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. 그리고 그 새누리당에서 제안한 여성 신인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문제라든가 장애인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문제, 저는 이것은 동의하고 그리고 필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저는 이 탑2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와 관련해서 이미 18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요. 그리고 19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10월 26일 날, 그러니까 2012년 10월 26일 날 이 법을 이미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.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도 이 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우리가 정치 선진화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 혁신 차원에서 도입을 해서 20대 국회부터는 반드시 좀 실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